시작해요. 네, 스레드 잠시 알아봤고요. 다음 예제는 이제 동기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연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레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고.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예제. 이것도 한번 보고 네, 이름은 예, 유저 1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 2도 있고요. 유저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도 있습니다. 칼큘레이터 계산기가 있고요. 칼큘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 애플리케이션, 칼큘레이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로직보다는 어떤 스레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로직은 신경 안 쓰죠. 문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유저 1도 이제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유저 1과 유저 2가 각각의 따뜻하는 스레드를 각각 만들어서 또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객체를 따로 만들었죠. 유저 1과 유저 2가 계산기에 있는 계산 함수를 공유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저 1도 하나의 스레드, 유저 2도 하나의 스레드가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공유할 때 따로 이제 다른 일을 별개로 하시면 문제될 게 없는데 공통된 일을 하시게 되면 충돌이나 뭐 동기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제를 준비했으면 얘가 스레드입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바로 상속 받을게요. 러너를 안 쓰고 스레드 상속 받아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속만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가 필요하네. 일단 얘도 똑같이 상속 받아놓을게요. 둘 다. 받아놓고. 됐죠? 네, 그 다음에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계산기 객체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유저 1과 유저 2가 공유하고 있는 계산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1과 유저 2가 이 계산기 객체를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계산기 객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봅시다. 계산기 객체가 나오면 속성부터 정의를 해야 되죠. 속성 정의를 해볼게요. 프라이빗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주 쓰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뭐로 할 거냐면 벡터와 세터 있죠? 오랜만에 세터를 써서 세터도 또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함수죠. 벡터 세터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또 어떻게 만들면 되죠? 속성의 개수만큼 만드시면 되죠.
속성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죠. 하나씩 만들죠. 이거 어떻게 만들죠? 알트 인서트 이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드시려면 밑에 게터 및 세터 요거 선택하시면 둘 다 동시에 만들어도 돼요. 따로 만드시려면 각각 따로 만드시면 되고 두 개 동시에 만드시려면 게터 세터 요 메뉴를 선택하시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아시죠? 따로 만드시려면 요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만들어 볼게요. 네, 동시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예제 하나 있었죠? 그래서 확인하면 두 개가 동시에 생겼네요. 게터, 세터. 그죠? 게터는 리턴하는 거고, 속성을 리턴하는 거고, 세터는 매기면서의 값을 속성에다가 전제하는 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게터, 세터. 예. 게터는 놔두고요. 세터를 조금 로직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터에 로직 추가. 게터는 놔두고. 뭐를 추가할 거냐면 좀 지연을 시키려고 합니다. IH를 이용해서 아까 지연하는 단수가 뭐였죠? 그다음에 슬립 그래서 2초 지연 그래서 2초 지연 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슬립 쓰시려면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혹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러 처리를 좀 볼게요. 에러가 발생하면 현재 실행되는 스레드 이름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주 쓸 일은 없겠지만 스레드 자체를 잘 나왔습니다. 스레드의 컬런트 스레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겟네임 이렇게 하시면 얘가 현재 실행되는 스레드 이름을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름 가져오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컬런트가 현재잖아요. 현재 스레드의 겟네임 이름을 가져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현재 그대로 넣어서 둘러싸고 여기가 밑으로 둘러싸고 이쁘게 썼죠. 이렇게 해서 디스점 속성명 있죠? 디스점 하셔서 메모리까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찍어줍니다. 됐죠? 네, 다 됐고요. 계산기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났고 보내드릴게요. 세트에 잠깐 2초 지연 로직을 넣었고요. 그 다음 에러 처리를 넣겠습니다. 칼큘레이터 보내드리고 커피 넣고 얘를 이용해서 얘가 공유 객체 형태죠. 샘 메모리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여기서 유저 1번 유저 2에서 샘 메모리라는 함수를 갖다 쓰려고. 스레드는 상속받은 상태죠. 그래서 한번 계산기 객체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 정의할게요. 속성 정의. 그래서 무슨 속성을 정의할 거냐면 칼큘레이터 속성 있죠. 칼큘레이터 계산기 만들고 있죠. 그래서 계산기 객체 정의를 하죠.
객체 속성. 금방 만든 칼큘레이터 가져오고요. 가졌죠? 세터 하나 만들어주세요. 세터 하나 만들어주세요. 세터 하나 만들자. 세터 수 생성 벡터는 필요 없고요. 세터만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트 인설트에 세터 이렇게 한 번 넣죠. 세터 수 세터는 레디우스로 받아서 속성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세터 함수에다가 이름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름 추가. 스레드 이름 추가. 요거는 상속받았기 때문에 스레드 안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set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레드 안에 이 부모 클래스 함수 안에 set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매기면수로 여기 있죠? 여기 문자예요. 이름 넣으시면 스레드 이름이 저장이 되죠. 스레드 함수 안에 있어요. 상속받았으니까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다 물려봤잖아요. 그죠? 쓸 수 있습니다. 직접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레드 이름 추가 스레드 이름 그래서 디스점 하시고 set name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쌍따옴새로 문자를 넣어서 유저일이라고 이렇게요. 얘는 부모 클래스 함수죠. 됐죠? 다 됐죠? 그럼 요거는 기본 설정이고 세트에다가 지금 스레드가 두 개가 동시에 돌기 때문에 어떤 스레드가 실행되는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아시겠죠? 잠시 이름을 부여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작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작업 런을 런 함수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스레드가 하는 런 함수죠. 런이 안 나왔죠? 런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alt 인서트 하셔가지고 메서드 제공해서 런 함수 받아놓고 안에다가 딴 일을 시키면 되겠죠. 어떤 일을 시킬 거냐면 저희 칼큘레이터 있죠? 이 속성에 보면 이 속성에 계산기 객체에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Memory라고 계산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다가 50을 저장할게요. 함수는 50. 그래서 계산기 객체의 속성에 50 저장. 이게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일에서는 요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일이 딴일이라는 일. 스레드 작업, 스레드 작업. 아까 삑 하시면서 요 안에다 삑 넣으니까 삑삑삑 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50점. 됐죠? 다 됐고요. 여기 아마 유저이도 소스가 똑같지 않나요? 맞죠? 유저이도 똑같습니다. 소스가.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도 되는데 뭐 소스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작성하죠.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유저이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름만 유저이로 바뀌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기 간만 좀 바뀌고요. 일단 유저 1 보내드리고요. 유저 2도 뭐 예습삼아 섹터 이용해서 뭐 자동화를 이용해서 금방 만드니까 예습삼아 해보죠. 유저 2도 속성이 필요한데요. 무슨 속성이냐면 칼큘레이터 계산기
계산기 객체이죠. 객체 정의, 객체 속성 정의라는 뜻. 그래서 계산기 객체가 이거죠. 네, 이거 하나 가져오고 속성이 정의됐으면 뭘 하면 되죠? 세트 하나 만드시면 돼요. 세트 함수 만드는 거죠. 세트 함수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 알트 플러스 인서트. 그래서 속성이 만들어지면 뭐 다 됐죠. 그래서 알트 인서트 세터로 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 했죠? 추가해서 스레드 이름 넣기. 이거는 이제 디스정 set name이라고 있는데, 요 set name에다가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부모 클래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스레드죠. 스레드가 갖고 있는 함수죠. 그래서 this 하시면 this 점 하시면 잘 찾아보면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나요? 여기 SE 눌러보시면 여기 나오죠? 샌네임 나오죠? 이게 부모급입니다.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이 뭐죠? 유저 2 이렇게 해서 스레드 이름 저장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런 함수를 재정의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일을 시킬 런 함수. 런 함수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작업이죠. 스레드 작업.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런 함수 이 안에다가 작업시킬 거를 로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의하는 거는 이거죠. 메서드 재정의 해서 런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Alt 인서트 하시면 런 메서드 재정의 확인하시면 나오고요. 네, 부모의 슈퍼가 뭔지 아시죠? 부모의 런을 실행하겠다는데 부모의 런을 실행할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시킬 거거든요. 이게 뭘 시키면 되냐면 계산기에 객체의 세터 있죠? 세터 함수에 100을 저장합니다. 100을 전달. 그래서 계산기 객체 이름이 여기 있죠? 칼큘레이터 속성이 있네요. 이거를 미리 간단하죠. 점 누르시면 세터가 셋 메모리입니다. 셋 메모리에다가 100을 전달할게요. 아까는 50, 얘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인데 얘는 유저 이름을 적어드리는 유저 2가 하는 다른 작업들이고요. 아까는 유저 1이 하는 다른 작업이었죠. 근데 간단하게 유저 1은 메모리, 셋 메모리, 계산기의 셋 메모리 세트에다가 50을 저장하고 얘는 100을 저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공유, 함수를 공유해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레드의 문제점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유저 2, 자바 보내드렸습니다. 한 바퀴 돌고 약간 텀을 들였다가 실행 클래스를 작성해서 스레드 2개를 동시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지요. 해보겠습니다. 메인이죠? 메인. 그래서 스레드의 문제점. 멀티 스레드의 문제점 예제에 그다음에 해결법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칼큘레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뉴로 계산기죠? 계산기 객체가 필요하고 계산기 객체 그래서 첫 번째 유저 1 스레드 실행 해보겠습니다. 유저 1 다운 유저 1 객체 만들어야 되죠. 뉴에 객체 생성하고 유저 1에 셋 칼큘레이터로 위에서 만든 계산기 있죠? 이거를 넘겨주고요. 넘겨주고 계산기 객체 저장하고요. 네, 계산기가 준비가 됐죠? 객체 저장했으니까 이제 계산기가 준비가 됐죠? 그럼 이제 스타트 시킵시다. 유저 1에 스타트. 네, 여기에 스레드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run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그죠? 스타트 하자마자 run 함수가 실행이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했어요.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제 2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2로만 바꿔주시면 두 번째로 그죠? 2 엔드 하고 스레드 2 실행하겠습니다. 2 무슨 되죠? 얘도 2 그러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됐어요. 이게 멀티 스레드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는 삑 소리와 화면 출력이 아예 별개의 작업이었는데 얘는 지금 똑같은 함수를 셋 칼큘레이터 저장하고 객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함수를 실행한다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run 안에 뭐가 있나요? run 안에 set memory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memory 함수를 실행하면서 50을 저장하고 있죠. 50을 그죠? 50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얘 50 저장되죠. 50 저장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는 아까 로직을 보시면 얘는 100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죠? 100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0 이렇게 그랬어. 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스레드는 50 저장, 두 번째 스레드는 100을 저장.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빠졌나? 잠시만요. 빠진 거 아니에요? 출력 함수가 빠진 거 아니에요? 빨간으로 정수입니다. 네, 정수인데요. 네. 여기서 칼큘레이터로 갈게요. 여기서 캐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가 들어가야 되니까 잘라내는 화면 출력이 안 돼요. 네, 여기서 트라이 캐치 바깥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출력. 다시 할게요. 이것도 약간 좀 화면 출력이 안 되니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일단 실행되는 거 보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가 캐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에러가 났을 때만 출력되게 되는데 바깥으로 뺄게요. 그래서 에러가 나든 안 나든 출력되게 칼큘레이터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요거를 해서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 다시 여기 셀 메모리만 수정하시면 돼요. 셀 메모리. 그래서 캐치 안에 있는 거를 출력 함수를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에러가 나든 안 나든 하는 출력되게 만들어주고요.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초 지연했다가 100배 이렇게 나오죠. 100배 2초 지연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의도한 결과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유저일 같은 경우에는 50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5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예. 100백이 나옵니다. 100백이 나오죠. 이상하죠? 여기 이제 오동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유저일 같은 경우에는 50을 넣었으면 50이 화면에 출력돼야 되는데 얘는 100을 넣었으면 100을 출력돼야 되는데 오동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요거를 해결하려면 자바에서 준비한 예약어가 있습니다. 지금 셋 메모리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지금 메모리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 앞에다가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뭐를 붙여주시면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동시에 이 함수를 스레드가 접근했을 때 순서대로 먼저 접근한 놈이 먼저 처리를 하고 종료되면 다음 놈이 처리를 하기에 순서대로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싱크로나이즈라고 하고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앞에다가 싱크로나이즈를 넣어주시면 이게 약거 추가하시면 되고 얘가 뭐냐면 순서대로 함수가 실행되게 만들어주는 예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한 놈이 먼저 처리하고요. 결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가 끝나면 다음 놈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기다렸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나오죠. 유저 1 50, 유저 2 100. 여기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시크로나이즈 공유하는 함수에다가 이것만 넣어주시면 해결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스레드에서 문제점이 이런 게 있는데 해결하려면 시크로나이즈를 써야 된다. 저희 결론입니다. 공유 함수, 두 개의 스레드가 공유적으로 접근하는 함수는 이 예약어를 써서 해결한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한 소스입니다. 이건 해결한 동기화 문제 해결한 소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 예약어만 붙여주시면 돼요. 싱크로나이즈. 대신에 요거를 붙여주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속도 저하가 있어요. 속도 저하. 기다렸다 끝날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는 속도가 당연히 저하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 스레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는 필요하지만 멀티 스레드가 아니고 그냥 단일 스레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쓰면 오히려 속도만 저하됩니다.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알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말씀이 다 하죠. 뭐 저희가 뭐 멀티 스레딩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약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요. 힘드시는 분 얘기해 주시고 이거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빨간 좀 눌러봅시다. 아, 여기 있었네. 네. 있었는데, 칼큘레이터. 셀 칼큘레이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구를 아, 예. 복사해서 붙여낼게요. 유저 1의 셀 칼큘레이터가 있을 건데. 잠시만요. 점 눌러보죠. 점. 안 보이네? 진짜? 아, 이거. 아니, 클래스가 아니고 변수. 소문자. 소문자. 예, 소문자. 예, 지금 다 대문자죠? 소문자 누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보이죠? 얘를 하셔야 돼요. 예. 항상 객체, 얘는 객체고, 객체 변수잖아요.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나 그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지금 객체명으로 불러왔죠. 이게 안 불러오면 이게 크린색으로 보이거든요.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요거를 밑에서 사용을 하면 색깔이 진한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바뀌잖아요. 요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혹시 이게 회색으로 보이면 이게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함수는 여기 소문자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네, 됐죠. 예. 2초 뒤연돼서 조금. 됐고요. 그래서 스레드는 기본 예제는 이걸로 끝내고요. 채팅 프로그래밍. 스레드를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간단한 채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서 채팅 프로그래밍을 위한 클래스만 업데이트 클래스만 만들어 놓죠. 네,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이제 기본 스레드의 딱 기본입니다. 딱 기본.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채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저희가 지금 제목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니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채팅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채팅. 그래서 여기 채팅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거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여기서 섹션 1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바깥에다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채팅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두 명이 하잖아요. 채팅. 그래서 서버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채팅 프로그램을 해보고 스레드라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스타바에 가정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게 채팅이죠. 근데 이 채팅을 하시려면 금방 배우신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따로 동작해서 따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메시지를 받는 게 있잖아요, 채팅. 근데 이제 거기 따로 놀아야 돼요. 메시지 보낼 때 메시지 받는 거를 멈추면 안 되고 내가 메시지 보내더라도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채팅 프로그래밍은 스레드를 이용하는 멀티 스레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채팅은 모았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만들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필요한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리시브 스레드가
receive PHRE receive 스레드가 있고요. 다음에 send 스레드, receive는 받는 스레드죠. send 보내는 스레드. 얘가 이제 따로 놀아야 된다 했죠. 보내는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채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주고받고 하는데 네트워크에도 일종의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가상의 통로. 그 통로를 뭐라고 하냐면 소켓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팅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항상 소켓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소켓이라고 하고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고 서버도 똑같이 만들게요. 서버도 마찬가지로 receive 받는 스레드가 필요하고요. receive 스레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send 스레드는 보내는 스레드죠. 그래서 얘는 따로 놀아야 되니까 스레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으려면 네트워크 통로가 필요하고 그게 가상의 통로인데 네트워크에서 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소켓과 받는 소켓이 똑같아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소켓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대신에 서버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만 만들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심플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통로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통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통로가 있는데 요게 위에 있기 send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send 밑에 이게 receive거든요. receive. 그래서 보내는 쪽은 이렇게 보내고요. 받는 쪽은 다른 통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가 따로따로 동작을 하기에 만들어져야 되고 요 안에 있는 요 스레드를 통로에서 통로가 있다 있죠. 통로에서 얘가 클라이언트고 얘가 서버라면 우리 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소켓이라고 해요. 소켓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소켓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가 1번 소켓으로 보내면 1번 소켓으로 만들고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2번으로 만들어놨으면 못 받겠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게 일종의 전화번호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켓을 만들어서 통치를 한다. 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통치를 한다. 인정까지 하도록 하죠. 하고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반드시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 질문 과정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만들 때 프로젝트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혹시 또 취업하셨는데 채팅 프로그램 회사에 취업하셔가지고 만드실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라 모르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